안녕하십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실전편 2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파트를 강의하게 된 대구 서부고등학교 교사 김현정입니다. 앞선 1강 대입전형의 이해 파트에서는 대입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2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어떻게 반영되고 해석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학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 부분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세특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단위수와 성취도가 기록됩니다. 이때 공통과목 및 일반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수강자 수와 함께 기록됩니다. 그리고 공통 및 일반 과목에서는 표준 편차를 포함한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석차 등급이 기록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특 부분은 성적 아래쪽에 이렇게 과목별로 최대 1500바이트, 글자 수로 500자 정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적과 세특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리고 그 중요도는 어느 정도일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세특 챙길 필요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만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2025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학생부 성적을 정량평가로 100%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부 성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반영 비율은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비율 및 내용은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인 출결을 같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전형의 종류마다 반영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신 석차 등급만 관리한다면 성적을 정량평가 100%로 반영하는 대학에 진학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도 성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내신 등급만 관리해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을 어떻게 정성평가할까요? 먼저 주요 대학에서 제공한 학생부 정성평가의 관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제출된 학생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가 평가에 반영되고 이수 단위, 수강자 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포함한 원점수, 성취도, 세특 등을 참조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의 경우에도 석차 등급만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해당 과목의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과 이수자 수를 함께 고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학과 그 외 주요 대학의 구체적인 정성평가의 관점은 가이드북 25쪽에서 26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는 단순히 내신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대학에서 제공한 정성평가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중앙대학에서 제공한 CAU 융합인재 전형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교과 등급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보면 A 학생의 교과 등급이 B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과 성적이 정량평가된다면 교과 등급을 모든 면에서 더 높게 받은 B 학생이 당연히 합격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교과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A 학생은 충원 합격한 사례, 교과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B 학생은 1단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중앙대에서 제공한 평가 포인트를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A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의 교과 성취도 평균이 2.3으로 우수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교과의 등급이 3 정도로 편차가 적은 편이며 전공 관련 교과인 국어, 사회 과목의 평균이 2.2로 전체 교과 평균보다 우수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진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해왔던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을 역시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B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이 2등급 초반으로 우수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낮은 영어 과목은 4에서 5등급으로 낮게 나왔음을 아쉽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 모두 희망 진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다수이고 교과에 대한 역량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수동적인 활동이 다수이고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B 학생은 전체 교과 등급이 A 학생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지금 보여진 중앙대의 사례는 가이드북 분석 내역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 궁금한 학생들은 가이드북 79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가이드북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이처럼 교과 성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교과성적 정성평가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응용화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과목별 평균 점수가 65에서 80점으로 비교적 평균이 높으면서 지원자의 원점수도 대체로 높고 전 과목 석차 등급은 1,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의 등급과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영어 사용 능력 향상에 높은 의욕을 가지고 글쓰기, 토론, 발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영어식 사고를 확장하는 협업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가이드북에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과목 세특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모두 석차 등급이 1, 2등급 원점수 90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의 성취도도 A등급을 받았음을 높게 평가하였고 과학교과 역시 통합과학,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과목은 이수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수 90점 후반대 1, 2등급으로 우수하였습니다. 물리학 2, 화학 2 과목도 모두 성취도 A를 받았는데 이때 A 성취도 비율이 20% 내외로 높지 않아 해당 과목에서 엄격한 성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적을 평가할 때는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와 성취도 비율, 이수자 수까지 모두 반영하여 성적이
평가되고 있음을 이번 사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중앙대와 경희대의 교과성적 정성평가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가이드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한 학생들은 가이드북 27쪽에서 36쪽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학생은 세특을 챙길 필요가 없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석차 등급만 반영될까요? 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학업 성취도 어떻게 정성평가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바탕으로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춰 진로와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주도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거고,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특과 연계하여 평가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에 큰 역할을 하는 과목별 세특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